강상수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에 말이죠. 40년 가까이 몫으로 살아온 그의 몸은 이미 나무와 같은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찬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면서 하루가 시작되죠.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지만 상수에게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고요한 새벽, 오직 자신과 나무만이 존재하는 시간이거든요. 낡은 공방 문을 열면 톱밥 냄새와 함께 어제까지의 작업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반쯤 완성된 책상 다리 사포질을 기다리는 서랍장, 그리고 구석에 홀로 서 있는 미완성 의자 하나. 상수는 앞치마를 두르며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예전 같으면 벌써 몇 개의 주문이 밀려 있을 텐데 요즘은 하루 종일 혼자서 끙끙거리며 만든 가구들조차 팔리지 않는 날이 많아졌어요. 공방 한켠에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낡은 연장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쓸수록 손에 익는 대패, 날이 무뎌져도 버릴 수 없는 끌, 손잡이가 반들반들해진 망치까지. 상수는 이 연장들을 만질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저 연장들로 아버지는 평생 얼마나 많은 가구를 만드셨을까요? 하지만 그 생각은 언제나 씁쓸함으로 끝납니다. 30년 전 그날의 기억 때문이죠. 대형 가구 매장들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손으로 깎은 나무 냄새보다는 반짝이는 합성 수지와 빠른 배송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상수의 손끝에서 태어나는 가구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무엇보다 비싸죠.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나무를 만지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더 정확히 말하면 다른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일만이 아버지와 자신을 이어주는 마지막 연결고리 같았거든요. 오늘도 상수는 대패를 들고 나무판 위를 미끄러뜨립니다. 얇은 나무 조각들이 곱슬곱슬 말리며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만이 적막한 공방을 채웁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지만 일에 집중할 때만큼은 젊은 시절의 날카로운 눈빛이 되살아나죠. 나무결을 읽는 그의 눈은 여전히 정확하고 연장을 다루는 손놀림은 아직도 젊은 목수들 못지않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상수는 일손을 멈추고 도시락을 펼칩니다. 혼자 먹는 밥은 언제나 서글프지만 그래도 이 공방만큼은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라는 생각에 위안을 삼아요. 창밖으로는 고층 아파트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고 그 사이로 간간이 들려오는 자동차 소음이 도시의 변화를 실감하게 만듭니다. 상수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미완성 의자를 바라봅니다. 언젠가는 저 의자도 완성해서 누군가의 집에 보내줘야 할 텐데 말이에요. 상수가 25살이던 해의 일입니다. 아버지는 동네에서 가장 솜씨 좋은 몫으로 불렸지만 아들만큼은 다른 길을 걷기를 바랐어요. 아들아, 너는 나보다 더 좋은 일을 해야 한다. 손에 가시 박히고 등이 휘는 일 말고 말이야.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하며 상수를 공부시키려 했습니다. 공무원이 되라고, 은행원이 되라고, 아니면 최소한 회사원이라도 되어서 깨끗한 사무실에서 일하라고 하셨죠. 하지만 상수의 마음은 이미 나무에 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몰래 아버지의 연장을 만지작거리고 대패질하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곤 했어요. 나무가 깎이면서 나는 향긋한 냄새, 거친 표면이 매끄러워지는 과정,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것도 아니던 나무 토막이 사람에게 필요한 물건으로 변해가는 마법 같은 순간들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상수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여러 집을 다니며 가구를 만드는 모습을 봤어요. 텅 빈 방에서 시작해서 아버지의 손길을 거쳐 따뜻한 보금자리로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특히 완성된 가구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볼 때면 상수는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아버지가 만든 책상에서 아이가 숙제를 하고 아버지가 만든 장롱에 온 가족의 옷이 정리되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결국 상수는 아버지 몰래 공업고등학교 목공과에 지원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그는
하루 종일 망설였어요. 아버지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숨겨야 할지. 하지만 계약일이 다가오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죠. 어머니에게 먼저 말씀드렸는데 어머니는 한숨만 쉬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얼마나 반대하실지 뻔하다면서요. 아버지, 저는 목수가 되고 싶습니다. 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고도 같은 길을 가겠다는 거냐? 너는 내가 겪은 고생을 모른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굽은 허리와 거친 손으로 가족을 먹여 살린 아버지로서는 아들이 같은 고생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거죠. 아버지만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고 싶어요. 상수가 간절히 말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내 살아생전에는 그런 일 없다. 그날 밤부터 아버지와 상수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렸어요. 며칠이 지나도 아버지는 상수와 말을 하지 않으셨고 상수도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상수가 학교에서 돌아오니 아버지의 짐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어머니는 눈물만 흘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셨어요? 모른다. 그냥 가방 하나 들고 나가시더라. 그렇게 아버지는 집을 떠났고 그 후로 한 번도 소식이 없었어요. 상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 넘게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과연 자신의 선택이 옳았던 건지 아버지를 너무 아프게 해드린 건 아닌지 늘 자문하면서 말이에요. 어느 가을날 오후 상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요즘 같은 때에는 어떤 전화든 반가웠어요. 안녕하세요. 해맑은 요양원 사무실입니다. 특별한 의자 주문을 하고 싶어서 연락드렸는데요. 전화 너머 목소리는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상수는 깜짝 놀랐어요. 요양원에서 가구 주문을 하는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어떤 의자를 원하시나요? 상수가 물었습니다. 허리가 많이 굽으신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의자입니다. 일반 의자에는 제대로 앉으실 수가 없어서요. 혹시 그런 특수한 의자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사무원의 설명을 들으며 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요청은 처음이었지만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자세한 사양을 알려주시면 견적을 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도 어디에 주문해야 할지 몰라서 여러 목공소에 전화를 드렸는데 선생님이 제일 친절하게 답해 주셨어요. 상수는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요즘 들어 이런 개인 주문은 정말 드물었거든요. 다음 날 상수는 요양원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어르신의 체형과 불편한 정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좋은 의자를 만들 수 있거든요. 해맑은 요양원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곳에 있었어요. 건물 앞에는 작은 정원이 있고 가을이라 단풍나무들이 곱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만난 담당자는 중년의 여성이었어요. 어르신이 평생 목수일을 하셔서 허리가 많이 굽으셨어요. 앉을 때마다 불편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파서요. 상수의 가슴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자신과 같은 일을 했던 어른이 지금 불편한 몸으로 지내고 있다는 현실이 남의 일 같지 않았거든요. 어떤 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개인정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홀로 계시는 분이에요. 가족들과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담당자의 말에 상수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혹시 자신의 아버지도 어딘가에서 이런 상황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을 직접 뵐 수 있을까요? 체형을 정확히 재야 맞는 의자를 만들 수 있어서요. 죄송하지만 어르신이 낯선 분 만나는 걸 워낙 싫어하셔서요. 대신 제가 정확한 치수를 재서 알려드릴게요. 담당자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상수는 아쉬웠지만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 후 요양원에서 상세한 치수와 함께 특별한 요청사항을 보내왔습니다. 어르신이 나무 냄새를 좋아하신다고 하니 가능하면 향이 좋은 나무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등받이에 작은 쿠션을 댈 수 있게 홈을 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는 요청서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은 몫으로서 나무 냄새를 좋아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상수는 며칠째 그 의자 제작에 몰두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더 정성스럽게 나무를 다듬어 나갔죠. 허리가 굽은 사람의 체형을 고려해서 등받이의 각도부터 다시 계산했어요. 일반 의자보다 앞쪽으로 기울어진 각도로 만들어야 등을 편안하게 기댈 수 있거든요. 요양원에서 보내준 치수를 보니 그 어르신은 상당히 허리가 굽으신 것 같았습니다. 나무는 요청대로 향이 좋은 편백나무를 선택했어요. 편백나무 특유의 은은한 향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대패질을 하다가 문득 손을 멈춘 순간이 있었어요. 나무결을 따라 미끄러지는 대패 소리가 어릴 적 아버지 공방에서 들었던 그 소리와 똑같았거든요. 그 소리를 들으면 언제나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 상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아버지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때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아버지 마음을 좀 더 헤아렸다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죠. 특히 이렇게 목수일을 하고 있으면 아버지의 걱정이 이해가 갔어요.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의자 등받이를 깎으면서 상수는 더욱 세심하게 작업했습니다. 허리가 굽은 사람이 편안하게 기댈 수 있도록 곡선을 부드럽게 다듬고 팔걸이 높이도 몇 번씩 재어가며 맞춰나갔어요. 앉는 부분도 일반 의자보다 약간 높게 만들어서 일어설 때 무릎에 부담이 적도록 배려했습니다. 작업하면서 계속 한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어릴 때 본 아버지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마루에 앉아 신문을 보시는데 허리가 아픈지 자꾸 등을 구부리시고 벽에 기대려고 하시던 모습 말이에요. 그때는 너무 어려서 아버지의 불편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도 평생 구부정한 자세로 일하시느라 허리가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상수는 요양원 어르신을 위한 의자를 만들면서도 계속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혹시 아버지도 어딘가에서 허리 아픔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이런 편안한 의자가 필요하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 말이에요. 그래서인지 더욱 정성을 들여 만들게 되었습니다. 나무를 깎아가면서 상수는 자연스럽게 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렸어요. 어릴 때 아버지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연장을 건네드리던 일, 아버지가 만든 작은 목마를 타고 놀던 일,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나무 깎는 법을 배우던 날까지. 그때 아버지는 나무에도 마음이 있다. 성급하게 다루면 나무가 상처를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지금도 상수의 작업 철학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포질을 하며 의자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 상수의 손길에는 각별한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거친 부분 하나 없이 매끄럽게 다듬어진 나무 표면이 손끝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의자에 앉을 노인이 편안해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왠지 아버지를 위해 뭔가를 해드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의자 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상수는 공구함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써온 연장들을 하나씩 닫고 제자리에 놓는 일은 그에게 있어 일종의 의식과 같았어요. 연장을 소중히 다루는 것이 곧 일에 대한 예의라고 아버지에게서 배웠거든요. 연장은 목수의 생명이다. 연장을 함부로 다루는 목수는 좋은 목수가 될 수 없다던 아버지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상수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연장을 닦아가며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이 망치로 처음 못을 박는 법을 배웠고 이 대패로 나무 깎는 재미를 알게 됐죠. 어릴 때는 연장들이 너무 무거워서 제대로 들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손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공구함 정리를 하다가 맨 아래 서랍에서 오래된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수는 그런 상자가 있었나 싶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걸 보니 오래전부터 거기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누렇게 바른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 봉투에는 아버지의 친숙한 글씨체로 상수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상수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편지 봉투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떠나신 바로 그날이었어요. 상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시기 전에 미리 써두신 편지였던 거죠. 편지지도 누렇게 바랬지만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어요. 상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아버지가 집을 떠난 후라는 뜻이겠구나. 아버지가 너무 고집을 부렸다. 내가 목수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이해해야 했는데 내 걱정만 앞세웠어. 사실 아버지도 젊었을 때는 목수가 되는 것이 자랑스러웠단다. 나무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이 얼마나 보람 있는지 너도 느꼈을 거야. 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써내려 가셨어요. 하지만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손으로 만드는 일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구나. 아버지가 반대한 건 너까지 이런 고생을 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건 아버지의 욕심이었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행복한 법인데 말이야. 편지의 뒷장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는 나보다 훨씬 재능이 있다. 어릴 때부터 나무를 만지는 손길이 남달랐거든. 아버지는 너를 믿는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미안하다, 아들아. 그리고 사랑한다. 언젠가 내가 정말 훌륭한 목수가 되었을 때 아버지 앞에 나타나 주면 좋겠구나. 편지는 내가 만드는 모든 것들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를 바란다는 말로 끝나 있었어요. 상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품고 있던 죄책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아버지는 화나서 떠나신 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떠나신 거였습니다. 편지를 읽은 다음 날 상수는 완성된 의자를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고 운반 중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완충제로 꼼꼼히 둘러쌌어요.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난 후 상수는 자신의 일에 대해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의자가 누군가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트럭에 의자를 싣고 요양원으로 향하는 길, 상수는 아버지의 편지 내용을 계속 떠올렸어요. 언젠가 내가 정말 훌륭한 목수가 되었을 때 아버지 앞에 나타나주면 좋겠구나라는 마지막 문장이 특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자신이 과연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목수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맑은 요양원에 도착해서 사무실에 들어가니 지난번에 만났던 담당자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정말 좋은 의자네요. 나무 향도 좋고 만듦새도 훌륭해요. 어르신이 무척 기뻐하실 거예요. 담당자가 의자를 살펴보며 감탄했어요. 어르신께 잘 맞을지 걱정됩니다.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난번에는 거절당했지만 이번에는 완성된 의자를 가져왔으니 어르신이 직접 앉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담당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실 어르신이 오늘 아침에 물어보셨어요. 의자 만드신 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다고 하시면서요. 같은 목수분이라니까 더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상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일을 했던 선배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었어요. 그럼 잠시 뵐 수 있을까요? 한번 물어보고 올게요. 담당자가 사무실을 나간 후 상수는 의자를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혹시 어디 흠집이 있지는 않은지, 마감 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완벽한 상태였어요. 편백나무 특유의 은은한 향이 사무실 안에 퍼졌습니다. 잠시 후 담당자가 돌아왔습니다. 어르신이 만나보고 싶다고 하세요. 다만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방에서 뵙게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어르신 편의에 맞춰드리죠. 상수는 의자를 들고 담당자를 따라 복도로 나섰습니다. 요양원 복도는 조용했고 간간이 들려오는 TV 소리와 어르신들의 대화 소리만이 적막함을 깨뜨렸어요. 벽에는 어르신들이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고 화분에는 작은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상수는 왠지 모를 긴장감을 느꼈어요. 이쪽입니다. 담당자가 한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에는 박종수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상수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종수? 자신의 아버지 이름과 같았거든요. 하지만 흔한 이름이니까 우연의 일치겠죠. 담당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의자 만들어주신 분이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상수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목소리를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30년 전 마지막으로 들었던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침대에 앉아있던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상수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을 느꼈어요. 허리가 굽고 흰 머리가 성성하지만 그 얼굴은 틀림없이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주름이 깊어지고 몸이 많이 작아지셨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상수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눈빛이었어요. 아버지도 상수를 알아보셨는지 입이 벌어졌습니다. 수야?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담당자는 둘 사이의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가셨습니다. 방에는 아버지와 상수만 남게 되었어요. 아버지. 상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는 기억 속보다 훨씬 작고 여윈 모습이었어요. 평생 힘든 일을 하시느라 몸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았습니다. 상수는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문가에 서 있었어요. 정말 내가 맞느냐? 아버지가 안경을 벗어 닦으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네, 아버지. 저예요. 상수가 대답하자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죽기 전에 다시 볼 수 있을 줄은 몰랐다. 상수는 천천히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왜 연락도 안 하시고. 미안하다, 상수야. 아버지가 너무 고집을 부렸구나. 아버지가 상수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손은 기억 속보다 훨씬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편지. 어제 봤어요. 상수가 말하자 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편지를 찾았구나. 너에게 미안한 마음에 썼는데 발견할 줄은 몰랐다. 왜 그때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떠나셨어요? 화가 나서 나갔는데 돌아가기가 창피하더라. 그러다 보니 세월이 이렇게 흘러버렸어. 아버지는 상수가 가져온 의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이게 내가 만든 의자구나. 정말 잘 만들었다. 나무 향도 좋고 손맛이 느껴진다. 아버지를 위해 만든 것 같아요. 만들면서 계속 아버지 생각이 났거든요. 너는 나보다 훨씬 실력이 좋구나. 아버지가 의자의 마감 처리를 꼼꼼히 살펴보며 감탄하셨어요.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앉아보고 싶은데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상수는 아버지를 부축해서 의자에 앉도록 도왔어요. 아버지가 의자에 앉자 표정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아, 정말 편하다. 허리가 이렇게 편한 건 오랜만이야. 아버지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상수는 뿌듯함과 동시에 미안함을 느꼈어요. 아버지, 이제 저랑 같이 사세요. 상수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집도 마련해 드릴 수 있어요. 이제 늦었지만 고맙다, 아들아. 하지만 이제 나는 여기가 편하다. 나이가 많아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도 어렵고.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매일 와도 될까요? 그러면 정말 좋겠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가구들을 만들었는지 듣고 싶어. 아버지의 눈빛이 밝아졌어요. 그날 이후 상수는 정말로 매일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아침에 공방에서 일을 마치면 점심 도시락을 싸들고 아버지를 만나러 갔어요. 아버지를 위해 만든 의자는 정말 편안했는지 아버지는 그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셨습니다. 상수는 아버지 옆에 간이 의자를 놓고 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내가 만든 가구 사진들을 보여달라. 아버지가 말씀하시자
상수는 휴대폰에 저장해둔 작품 사진들을 보여드렸어요. 책상, 서랍장, 책장, 침대까지 다양한 가구들의 사진을 보시며 아버지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이 책상 다리 연결 부분을 봐라. 정말 정교하게 만들었구나. 나는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못했는데 아버지가 기초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상수가 겸손하게 말하자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다. 이건 너의 실력이야. 기초야 누구나 배울 수 있지만 이런 섬세함은 타고나는 거거든. 아버지의 칭찬을 들으며 상수는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을 드디어 들었다는 기분이었어요. 상수는 아버지에게 그동안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목수일의 어려움, 경제적인 고민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까지. 힘들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선택을 잘못한 건 아닌지, 아버지를 너무 실망시킨 건 아닌지. 바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오히려 아버지가 미안하지. 아버지도 지난 30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집을 떠난 후 여러 곳에서 목수일을 하며 지내셨다고 했어요. 늘 너 생각을 했는데 연락할 용기가 없더라. 그러다가 몇 년 전 허리를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어 여기 들어오게 되었지.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저는 계속 기다렸는데. 자존심 때문이었어. 아들이 하고 싶은 일을 막은 아버지가 어떤 면목으로 돌아가겠느냐.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어요. 하지만 여기 와서 내가 만든 의자에 앉아보니 확신이 서더라. 너는 정말 훌륭한 목수가 되었구나.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상수는 나란히 의자에 앉아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창 너머로 스며들어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물들였어요. 요양원의 정원에는 겨울을 앞두고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고 저 멀리서는 퇴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상수야, 나는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하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고 무엇보다 다시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하다. 아버지 평생 소원이었어. 상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버지. 아버지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의자는 결국 우리 아버지를 위한 거였어요. 상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낯선 어르신을 위해 만든다고 생각했던 의자가 실제로는 자신의 아버지를 위한 것이었다니. 그래, 내 마음이 나를 찾아준 거야. 운명이었나 보다. 아버지도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 의자에 앉아 있으면 내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정말 고마워, 아들아. 붉은 노을이 천천히 지면서 하루가 저물어가고 두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상수는 앞으로도 매일 이곳에 와서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생각이었어요. 30년의 공백을 완전히 메우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완벽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앉아있는 이 나무 의자가 두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주었으니까요. 그리고 상수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목수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따뜻한 물건을 만드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